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음. 이제 메인 디쉬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 메인을 한번 준비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차는 얘를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얘도 상큼한 향이 나는데요? 이거는 바닐라. 아, 달달한 게 좀 나는- 바닐라구나. 네. 우와, 냄새 좋다. 잠시만요. 바닐라 향이 나는 홍차이고요. 요거는 TWG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통이 너무 예쁘다. 통 너무 귀엽죠? 응. 제가 또 이거 틴 케이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활용도가 높겠는데요? 머리끈 맞아. 많으실 것 같은데 머리끈 담아놓기 너무 좋겠다. 머리끈 하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벌써. 그래? 네,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해드린 게 크렘 브릴레인데 이게 좀 쪼그라들었어요. 그 냉장고에.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이거 저렇게 쪼그라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왜 그럴까? 맛있다. 네. 요거는 차를 이것도 3분 정도 우려내고 그다음에 차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유채꽃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노란색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색깔만 맞췄습니다. 아, 노란색 디저트를 고민하셨구나. 네. 맛있겠다. 그리고 바닐라 빈을 정말 아끼지 않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해드릴 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바닐라 향이 베이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닐라와 바닐라 한번 깊은 바닐라의 향연으로 빠져보셔라. 이겁니다. 너무 귀여워. 먹어봐도 될까요? 드셔보세요. 우와! 어떨지 모르겠네요. 디저트에 좀 환장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게 커스터드가 녹았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다. 다행입니다. 음. 9화가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뭐였지? 그 상기린의 딸이랑 아, 애순이의 아들이랑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는. 네, 딱 그 장면이죠.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 뭐지 손잡고 가출을 하셔가지고 야반도주를 진짜로요? 진짜 왜요? 집안에 반대가 있었나요? 그랬어가지고 아니 이게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금명이가 본인 아니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순이 관식이셨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너무 골 때려가지고 우와, 그래서 대박. 제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애틋하면서도 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싶으면서도 맞아. 뭐 되게 맞아. 이거를 뭐 낭만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낭만이 있다. 혹시 구화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으실까요? 부산길이 그 집 애들은 발랑 까졌는데 우리 애들은 이름부터 정숙, 현숙이라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당돌하게 현숙이가 나무 뒤에서 은명이한테 입맞춤도 하고 그 장면이 너무 웃겼고 그리고 현숙이가 그 배우님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현숙 그 자체였었던 것 같고 네네네. 뭔가 딱 그 나이대에 조금 사랑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고 이거 아니면 나 지금 못 살아 이렇게 하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현숙이네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애순이가 우리 은명이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은명이는 안 밉다고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잘할 거라고 하는 게 너무 뭔가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기는 되게 막 너무너무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사랑받는 환경을 이제
거기는 보고 자랐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 밉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 이해가 됐던. 맞아요. 그 현숙이는 엄마가 애순이를 엄청 부러워하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를 보면 은명이도 어떻게 할지를 아니까. 맞아. 그래서 뭐 믿고 맡긴다 이런 식의 마음이었던 게 가정환경이 중요하구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바로 18호 한번 점프를 뛰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애순이랑 원래 이제 사귀었던 그 군인 남자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인 남자친구는 애순이를 이제 그 지방에서 온 촌놈이라고, 촌놈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우리 아들이랑 만나지 마라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애순은 그 깐느 극장에 이제 표 파는 안내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지하실에 있는 피카소를 만나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그 피카소 어머니가 막 책을 인쇄소로 하시면서 이 책을 막 애순이한테 공부하라고 이게 주시는 장면들,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10화거든요. 되게 감명 깊은 대사가 하나 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새 이모가 애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겉나왔지 속 나왔냐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이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성격상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하는 게, 그러면 앞에서도 막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죄책감처럼 느껴져가지고 누구한테 뭘 묻는 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 넘겨짚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상처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이모가 애순한테 그 뭐 딸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헤아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자식 겉나왔지 속 나왔냐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안 쌓이고, 이게 괜히 그냥 미안하다고 넘길 일이 아니구나. 저는 이 대사에서 제가 그렇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뭐 누군가를 낳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나면서 물어보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오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10화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영범이가 애순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네.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는 그 뭔가 자기는 평생 이 우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이미 각인이 돼버린 새 같은 느낌을 네. 받아가지고 다시 계속 가정환경 나오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뭔가 어머니도 그 전에 그 성악 비리로 결국에 잡혀가신 분처럼 네. 나름의 방법대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결국에는 그게 아들을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웠고, 나중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말년 모습이 중간에 한번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자존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모습이 뭔가 좀 씁쓸하게 보여졌던 것 같고. 진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그런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피카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충섭. 충섭. 박충섭. 이름 기억 되게 잘하시네. 그래서 그 충섭의 어머니가 영화관에 처음 오셔서 영화를 보잖아요. 맞아. 저는 그 이제 첫 맞아. 문화생활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 문화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되게 엄청 막 하고 싶어 했는데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애순이랑 여기 극장 사장님이랑 모셔와가지고 영화를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도 지금
말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엄마랑 한 재작년쯤에 처음으로 오마카세를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원래는 엄마가 그렇게 먹을 거에 큰 돈을 쓰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소식하는 분이라서 먹을 거에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딱 오마카세를 처음 먹고 "헉, 우리 자주 오자 하는데 그게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뭔가 숨겼던 부분? 어머니가 드러내지 않았던. 지금은 할 순 없지만 어머니가 참 조수미를 좋아하셨거든요. 오, 근데 성악을. 네. 그래서 다른 공연들은 참 그래도 제가 막 돌아가시 전에 그 조금씩 막 돈 모아가지고 제가 좀 직업군인으로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휴가 나올 때 항상 예술의 전당을 예매를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갖고 나오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가는 날 어머니랑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서 공연 보고 집에 들어가고 너무 좋아하셨겠다. 요 루틴을 했었는데 그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화생활 같이 했던. 그래갖고 참 그 자식된 마음에서는 막 부모님이 그런 거를 좋아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궁금하지가 않잖아요. 맞아. 물어보게 되질 않죠, 애초에.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좀 쟁취하기 바쁘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저 같은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자, 그래서 11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내 사랑 내 곁에. 여기에는 엄청 큰 사건이 하나 딱 생기는데 그 영범이랑 애순이네 가족이 상견례를 합니다. 이게 이 11화예요. 저는 이 11화를 너무 화나서 저는 한 번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화나서 좀 넘기면서 봤어요. 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가 참을 수 없어서 네. 중간에 계속 넘겼어요. 좀 화가 나가지고. 저는 멈췄습니다. 그럴만해요. 네, 화를 삭히고 다시 봐야겠다. 저도 혼잣말하면서 봤어요. 영범이한테 네가 일어나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맞아요. 저도 진짜 딱 그렇게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영범이의 태도랑 그 금명이 아버지 관식의 태도랑 이게 계속 오버랩이 되잖아요. 왜냐면 관식이 영범을 바라볼 때 내가 했던 행동을 영범이가 똑같이 금명이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리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그 영범이가 관식이의 어렸을 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막 예순이가 네 할머니 이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범이는 언제 엄마를 이길까? 이게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맞아. 근데 엄마가 너무 이 강이어가지고 맞아. 이거 되나? 막 그러고 그렇게 보다가 제가 여기다가 그냥 제 노트에다 써놨는데 상견례 모습 점점점 진짜야? 상견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누룽지 너무 화나요. 그러니까 누룽지 뜨는 법이 어딨다고 그냥 뜨면 되지. 와, 그리고 그냥 너무 당연하듯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범이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명이한테 더 달라고 하고 맞아. 달라고 그냥 딱 떠넘기고 맞아.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그 가족이 엄청 늦잖아요. 네, 1시간 늦게 오죠. 근데 간식이가 거기서 엎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족들이 와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꾹 참고 계속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다 업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금명이가 얼마나 슬퍼하겠어라고 걔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랬다 참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금명이가 이제 나레이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대사가 절대로 엄마 혼자 전장에 두지 않았다. 이 대사가 딱 나오거든요. 애순이 식모살이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식은 딱 거기 와서 몸 딱 팩 돌려가지고 자기 밥그릇 딱 놓고 그래서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엄마랑 밥 먹으려고 하면서 애순이 이름 언급 안 하면서 딱 쉴드를 딱 치잖아요.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진짜. 진짜로 시집살이 하는데 외롭게 두지 않으려고 관식이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영범이는 과연 쯔쯔쯔. 그 영범이네 엄마가 금명이한테 이제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아들한테 넌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명이가 그거 영범이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하면서 파혼을 선언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택시 타고 딱 들어갈 때 그래서 좀 웃기는 포인트지만 나는 간첩처럼 물었다. 하필 그때 뉴스가 맞아. 그 김일성이었나? 맞아. 네, 김일성 주석이 죽었다고 했는데 네. 택시에서 엄청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택시 아저씨 막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맞아. 와, 그거 영범이 거예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인생 그거 영범이 거라고요 하고 딱 외치는 그 장면이 크게 저한테 또 다가왔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영범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막 부모님들이 얘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너는 크면은 뭐가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을 부모님이라면 꼭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그때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진 않지만 저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너무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었고 뭘 되길 바라셨나요? 저는 그 과학자? 오. 공학자. 부모님이요? 네. 되게 의외다. 뭔가 일반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들 좀 막 의사, 변호사 네, 맞아, 이런 거 맞아. 사자 직업들 많이 네. 얘기하죠. 네. 아, 그렇구나. 네. 우와, 과학자? 왜요?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 과학을 좋아하기도 그래서 했었고 그랬구나. 네. 자꾸 막 그런 거에 흥미를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얘기도 막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를 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좀 컸어요. 저 되게 비슷한데 저는 어렸을 때 외국어를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 좀 잘해가지고 엄마가 외교관에 꽂힌 거예요. 외교관 되기가 쉽나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외교관이야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내 직업을 다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인생 영범이 거예요 라고 얘기한 그 멘트가 저한테 내 인생 지금 내 걸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남한테 보여지기 좋은 직업으로 또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막 겹치면서 이 대사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는 잘 만족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딱히 근데 한 번도 직업을 고민하는 한 대학교 시점부터 한 번도 명확한 꿈이 없었거든요. 뭘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에 되게 만족은 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기회가 와서 하게 된 거가 이제 지금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불만은 없지만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애순이처럼 너무 시가 쓰고 싶다거나 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갈망이 없었어가지고 그 열망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런 게 생기는 순간이 오면 도전을 해야겠죠. 아직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말미에 7년을 만나고 1년을 헤어지는 데 썼다. 막 눈 내릴 때 영범이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만나던 사람을 다시 잊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1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 진짜? 1년이 될까? 여기서 들은 얘기인데 만난 사람을 잊으려면 그 만난 기간에 최소한 반은 지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 대단하네요. 7년 만나고 1년 만에. 진짜 의지할 사람이 영범이밖에 없었는데 참 가슴 아픈 대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12화로 넘어가서 제목이 펠롱펠롱 겨울이에요. 이제 겨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펠롱펠롱이 찾아보니까 반짝반짝이라는 뜻이래요. 아, 저는 네. 펠롱펠롱 그냥 어감만 듣고 눈 내리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이렇게 뭔가 펠롱펠롱 이렇게 내리나? 근데 얼추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니까 눈이 이렇게 내리면서 빛이 이렇게 비쳤다 안 비쳤다 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귀엽다. 펠롱펠롱.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그 애순의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죠. 네. 그 제목이 반짝반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겨울이면 누군가 죽는다? 겨울이면은 식물이 시든다? 이거랑 참 의미적으로 맞닿는 것 같은데 왜 펠롱펠롱이지? 이게 좀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12화는. 애순이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요. 그러니까 제주도 집에 와요. 제주도 집에 와서 나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왜냐면 청첩장 다 돌렸을 건데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장을 열었는데 엄마가 안 돌렸어. 청첩장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안 돌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요 장면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지금부터 오해순이가 살아갈 인생은 내 애가 자라서 기억할 얘기구나. 내 자식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나를 추억할 얘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루도 치사하게 살 수가 없더라고. 요 대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써놓은 질문이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일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 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 사람? 12화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로 이야기가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순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억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애순의 할머니는 그러니까 애순의 엄마 광례가 할머니한테 부탁했던 것처럼 애순이를 한규의 딸로 기억해 달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의 딸로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애순이를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어떻게 추억을 할지 그 내용들이 쫙 담겨서 나오는데 내가 애순이라면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추억되면은 좋을까? 이런 식의 질문을 좀 써놨어요.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저는 작은 것에 행복을 항상 느끼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게 좀 인생의 모토처럼 쟤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것에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작은 매일매일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매일매일의 행복을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산책하면서 찾습니다. 산책하면서? 네. 그 하루의 일과를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기를 할 때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걸을 때도 있는데 네. 저는 좀 새로운 동네 탐방이나 몰랐던 구석구석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딱히 목적지 안 정해놓고 일단 집 밖 나가서 걸어요. 그러면은 저기 몰랐는데 카페가 있었네? 빵집이 있는데 나중에 빵집 가서 사 먹어야지. 이러고 공원 가는 길이 있었잖아 하면서 벚꽃 피면 와야지. 막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근데 그게 근데 되게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맞아요. 저도 저도가 아니죠. 저는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요? 욕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제가 행복하려면 남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해지거든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겠다. 그러길 바라죠. 네.
근데 이게 욕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 인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막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막 옆 사람이 행복해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행복하고 그랬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산책하면 제가 행복해지는 걸 알듯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한 가지로 딱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드라마 전체를 쭉 봤을 때 뭔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 그 고군분투라 그래야 되나?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진짜 내 편이 돼주려고 그러고 네 편이 돼주려고 그러고 하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남이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한 거는 맞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네 편이 돼줄 거야, 뭐 내 편이 돼줄 거야, 치고받고 싸울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은 다른 타인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기 전에 나 역시도 그렇게 스스로도 다룰 수 있어야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먼저 네,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칠 때 시간이 왔어요. 아, 사실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한데 짧은 감상이나 질문 같은 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막과 3막 리뷰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장사하셔도 어떠셨나요?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그래요? 크림브렐레 너무너무 맛있고, 네. 또 먹고 싶어요. 적게 너무 먹어서 맛있어. 그래요. 아, 그런 건가? 네. 감칠맛 나게. 근데 진짜 맛있었고. 근데 저 원래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재밌는 걸 보고 나서 저는 감상문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감상문 쓰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누군가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드라마를 보고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그 감상문을 못 썼던 아쉬움을 이렇게 대신 뭔가 대화로 풀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퍼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오시면 선물을 드려요. 오, 이것도 노란색이네요. 아, 맞아요. 일부러 맞추신 거죠? 네. 요거는 우와, 유채꽃이다. 네, 책갈피고요. 이거 폭삭소가수다 굿즈예요. 우와,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책갈피고요. 이 오이뮤라는 아주 멋진 그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랑 폭삭소가수다랑 콜라보한 대박. 책갈피입니다. 유채꽃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오, 지금 보고 있는 책에다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마치겠습니다.